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시간여행 그리고 타임머신, 이와 관련해선 꽤 많은 스토리가 존재하지만 그동안 시간여행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은 좀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가 사진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오래된 흑백이거나 또 제대로 식별하기 힘든 저화질이었죠. 그렇다 보니 결국에 이건 착시나 조작으로 판명되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증거가 생생한 동영상으로 남아있다면요. 2021년 2월 틱톡의 한 남자가 짧은 글을 남깁니다. 나는 방금 병원에서 깨어났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다. 그는 자신이 스페인 출신의 하비에르라고 소개하면서 이어진 말이 아주 기묘합니다. 일단 하비에르는 어느 순간 정신을 잃게 되는데 일어나 보니 텅 빈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됐다고 하죠. 이곳은 아주 고요했고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즉각 병원을 빠져나와서 가까운 상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심코 제품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한 제품의 유통기한이 2021년.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냐고요? 그가 당황한 이유는 하비에르 주장에 따르면 그는 2027년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겪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찌해야 하냐 SNS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좀 쉽게 믿기 어려운 황당한 말입니다. 이제 별별 관종이 다 있네 라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별 관심을 못 받을 것 같던 이 허무맹랑한 게시물 이후에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갑니다. 하비에르가 시간여행의 증거로 자신이 직접 찍었다는 동영상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즉각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이 찍힌 장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도 멀쩡했고 길거리에 주차된 자동차들도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영상 속의 도시가 고요합니다. 너무도 고요해요. 거리도, 공원도, 극장도, 지하철역도, 공항도 비춰주는데 움직이는 사람의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도 섬뜩했는데요. 하비에르의 틱톡 영상을 모아둔 클립을 함께 보실까요? 쇼핑몰인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충분히 고요할 수 있죠. 길가에 가보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바닷가도 마찬가지. 이번엔 쇼핑몰 좀 더 안쪽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도 고요하죠. 길가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을 수 있나 싶습니다. 광장을 가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이 길거리 모습이 정말 좀 섬뜩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 있죠? 이게 새벽 시간도 아닌데요. 다음은 도로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한 4차선 이상 돼 보이는 큰 도로인데 아무도 없어요. 지하철로 내려가 보네요. 이번에는 어떤 스테디움 같은 그런 곳 같기도 하고, 아니 지금 360도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없죠. 여기는 극장이었고요. 여기도 뭔가 경기장 같은데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는지 지금 이곳저곳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라? 이런 으슥한 곳을 또 혼자 들어가죠. 그러니까 발이 보이고 있는 건 분명 누군가 찍고 있다는 겁니다.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누군가 그냥 물건을 약간 두고 간 듯한,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정리하고 간 게 아니라 갑자기 싹 빠진 듯한 느낌이죠. 여기서 저는 사실 가장 놀랐는데 여기는 공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비행기 표시도 있었고 보이시죠? 그런데도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혹시라도 어디 이렇게 숨어져 있는 사람이 있나 싶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공간인데 그 안에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섬뜩한 일인지 몰랐는데요. 공원으로 옮겨갑니다. 역시나
아무도 없죠. 도시 자체가 마치 그냥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싹 빠져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또 이상한 게 누군가가 타고 왔을 차는 그대로 주차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분명 어떤 도심의 한가운데 대낮에 찍은 듯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하비에르는 자신이 2027년을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2021년의 시간대로 공간이 옮겨졌고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곳에 아무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중은 황당한 주작이라며 비웃었죠. 그래서 처음엔 그를 좀 골탕 먹이기 위해서 또는 이게 어디까지 가나 싶어서 더 많은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약 작은 도시에 살고 있다면 일부러 한적한 시간대를 노려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더 사람이 많은 붐비는 곳을 가봐라 라고 그를 부추겼죠. 그런데 얼마 후 그는 요구대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적한 삼거리, 대형 쇼핑몰, 식당. 그 속에서는 걸어다니는 본인 외에 어떤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혹시 이거 장소를 대여해가지고 혼자 촬영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합니다. 돈이 좀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하지만 하비에르가 공개한 다음 영상은 보란듯이 스페인의 축구구단 발렌시아 CF의 라커룸까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여기는 쉽게 돈을 주고 빌려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닐 텐데요. 심지어 결코 아무도 없다는 게 불가능한 텅 빈 공항 영상을 보여줍니다. 저도 정말 저기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는데 이게 말로만 듣기에는 그런 영상을 왜 믿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에 아무도 없다? 이건 정말 묘합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동안의 시간여행은 사실 어설픈 증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아무도 없는 도시를 혼자 돌아다닌다? 라는 건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무작정 이 개념을 믿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합리적인 접근으로 그의 정체를 추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없는 도시를 마음대로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인물이 떠오르는데 경찰 혹은 코로나 시국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가능했던 방역업체 직원이 아닐까로 좁혀집니다. 실제로 하비에르가 살고 있다는 스페인에서는 2020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아주 강력한 봉쇄령이 내려진 적이 있죠. 혹시 그때 그가 방역 일을 하면서 찍어둔 영상은 아닐까요? 그렇게 의심이 커갈수록 사람들은 더 난이도가 높은 영상을 하비에르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단순히 어느 장소에 가봐라 이런 걸 넘어서 어차피 너밖에 없으니까 아무 차나 열고 타봐라, 차를 훔쳐라 이런 식의 요구였죠. 그런데요, 이걸 비웃듯이 하비에르가 정말 핸드폰 매장에 지금 사진처럼 들어가서 아이폰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 자동차 매장에 전시된 차를 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꿋꿋이 자기는 시간여행자다라는 걸 주장했죠. 아니 근데요, 그렇게 대단한 시간여행자라면 왜 그 증거를 고작 틱톡에 올리고 있냐라는 조롱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죠. 여기에 대해 하비에르는 내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계정이 틱톡밖에 없다라면서 반박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전기를 쓰고 인터넷을 어떻게 쓰고 있냐라는 물음에 전기는 들어올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또 인터넷은 빈집에 라우터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로 와이파이를 잡고 있다라고 밝혔죠. 그렇게 하비에르의 시간여행 영상으로 시끄러워진 지 2달 만인 2021년 4월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 미스테리를 풀어낼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영상을 공개하는데요. 보여진 문서에는 이런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임무 완수를 위해 하비에르를 2027년에서 2021년으로 보냈다. 그러나 그는 시공의 실수로 생명체가 없는 두 개의 연도 사이 어느 차원에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가 시간여행을 하다가 뭔가 오류가 생겨서 평행세계의 어딘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생명체가 없는 텅 빈 곳이라는 건데
제가 이걸 처음에 접했을 때 정말 틱톡 관종러의 프로젝트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의 방송국에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사가 아주 흥미로운 미션을 제시하게 되죠. 자기네 방송국에 사람이 붐비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책을 한 권 숨겨둘 테니 직접 와서 찾아봐라 라는 제안입니다. 이걸 하비에르는 또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영상을 공개하죠.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제작진이 숨겨놓은 그 책을 가지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영상 속 스튜디오에서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방송국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미리 설치해둔 CCTV가 있다 하면서 그걸 확인하게 되죠. 이 스튜디오의 입구를 찍고 있던 CCTV에 정말 이상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스튜디오 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어떤 형체가 보입니다. 이쪽을 주목해 보실까요? 지금 보이고 있죠. 뭔가 검은 형체가 깜빡거리는 느낌. 네, 계속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키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의 그러더니 지금 스튜디오 문이 열리죠. 한 번 더 열리고 있습니다. 분명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웬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조금 후에 스튜디오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스튜디오 안에 숨겨뒀던 책은 사라져버렸죠. 사실 방송국도 놀랐고 이 영상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너네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차라리 어디 숨어서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저런 CCTV를 설치해서 더 이상한 분위기를 조장하느냐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거 혹시 방송국과 하비에르가 짜고 치는 주작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사실 방송국의 조금 어설픈 미션도 그렇지만 하비에르가 찍은 영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 몇 가지가 발견됩니다. 매 영상마다 그는 일단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요. 그런데 이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각각의 영상에서 나오는 팔이 좀 다른 것 같죠. 하나는 털이 무성하고 다른 하나는 매끈합니다.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에요. 과연 하비에르는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대주작을 위한 여러 명이 합세한 걸까요? 사실 혼자라는 공간에 이렇게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다라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사진 속에 보고 계신데요. 또한 그가 찍은 영상들이 대부분 10초를 넘기지 않고 바로 다음 장소로 전환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왠지 뭐가 좀 끊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라이브를 켜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의 한 영상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제목은 발렌시아의 마지막 두 생존자. 이 영상 또한 완전히 텅 비어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정말 삭막한 이 도시를 보여주는 거죠. 날아다니는 새 한 번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기이했는데요. 영상을 우선 직접 보실까요? 자, 길거리에 아무도 없고 분명히 새벽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는데 조금 기니까 제가 스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꽤 큰 광장 같고 이런 광장에 돌아다니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상점과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상점은 대부분 문이 닫힌 상태고요. 길에도 아무도 없죠. 신호등조차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꽤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장소인데도 아무도 없죠. 약간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장 같은데도 아무도 없고요. 공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화면 속에는 대형 건물들이 즐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어요. 와, 근데 주작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런 도시를 나 혼자 걷고 있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거든요. 이게 벌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몇 번 보면서
혹시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슉 왔다 가지 않나 하고 몇 번을 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이 사람들 다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누가 이 영상을 만들었는가 하고 보니까 하비에르 계정은 아니었고 평범한 여행 유튜버의 것이었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니까 이 영상을 어떻게 찍고 만들었는지 우린 다 안다면서 추정들이 가득했죠. 코로나 팬데믹 때 인적이 좀 드문 시점에 영상을 찍고 그 외에 움직이는 차나 사람은 다 프로그램으로 지원했다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비에르로 돌아와서 그의 영상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또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 2021년 6월에 한 유튜버가 본인이 직접 동영상을 편집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을 공개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두 영상은 같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다리 밑에요. 또 다른 건 바닷가에 있는 이제 해변인데 한 영상엔 자전거를 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 영상엔 없습니다. 동일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요. 결국 이 유튜버는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자신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즉 이 영상이 말하는 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였죠. 물론 이 작업은 꽤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거긴 하지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하비에르가 정말 코로나 방역으로 멈춰진 도시 모습을 교묘하게 이용했는지 아니면 엄청난 편집 기술을 가진 전문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미스테리함을 이용해서 틱톡에서 무려 6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게 됐다는 건 확실하죠. 과연 그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그러던 지난 2021년 7월, 그러니까 하비에르가 나타난 지 몇 달 안 돼서죠. 스페인의 한 제작사가 새로운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평행세계에서의 생존. 혹시 이거 하비에르의 틱톡 계정이 드라마 마케팅을 위한 엄청난 빌드업은 아니었을까요? 제작사도 여기에 대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신들은 단순히 하비에르 스토리에 영감을 받은 것뿐이다 라면서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이 회사의 CEO 이름이 하비에르.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영상 속에서 하비에르의 행동은 꽤 치밀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장소를 자기 집처럼 막 누비고 다니긴 했지만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가서 물건을 꺼내봐라, 은행에서 돈을 훔쳐봐라 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건 모두 묵살됩니다. 게다가 끝내 그는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연기자인 게 들통이 날까봐 그런 건 아닐까요? 만약 우리의 예상이 맞다면 하비에르의 미래 틱톡 영상은 애초에 철저한 섭외와 통제 끝에 제작된 영상은 아닐까요? 그럼 이건 600만 팔로워를 농락한 대규모 사기극이 될 수 있겠죠. 과거 토미에서 ARG 게임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해하기 힘든 어떤 자신의 브이로그를 남기는 애쉬 브이로그 편이었죠. ARG라는 건 대체 현실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방탈출 게임처럼 현실에서 가상의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와 퀄리티가 점점 사람들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는데요. 미래에서 왔는데 현재 혼자 남겨졌다고 주장하는 남자 하비에르. 어쩌면 우린 그의 게임을 가상 체험하면서 호들갑을 떤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힘이 센 영웅으로 알려진 헤라클레스, 이름 익숙하시죠? 그가 모험을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곳은 바로 이집트에 위치한 고대 도시 헤라클레이온입니다. 기원전 450년 이집트를 방문했던 그리스의 한 역사가는 헤라클레이온의 도시 곳곳을 여행하면서 여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또 멋진 곳인지 찬사를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데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로 여러 도시와 아주 활발히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인 그야말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곳 사람들은 모두 부유했고 화려한 생활을 즐겼고 또 도시 곳곳에는 헤라클레스를 비롯해 그리스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헤라클레이온은 정말 찬란한 도시였던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과연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은 사람들의 초관심사였습니다. 도시의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이상하게도 정작 이집트에서는 헤라클레이온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33년 그때로부터 10년 전에 이집트에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발굴한 영국은 또 다른 고대 유물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공군을 띄웠고요. 헤라클레이온 이 도시가 있을 법한 곳을 샅샅이 정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죠. 이후에도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이 도시를 찾으려는 끈질긴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못 찾는 거죠. 사실 애초에 이 도시가 존재한다라고 남겨진 그 기록 자체가 너무 오래전 거기 때문에 일부의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 도시 그냥 가상의 도시 아니야? 라고 치부했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처럼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헤라클레이온 또한 이집트의 아틀란티스다 라고 불리면서 그저 상상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1960년대 중반 한 아마추어 다이버가 이집트 북부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석상 하나를 건져냅니다. 그 정체를 파헤치던 고고학계는 이내 흥분 상태가 돼요. 이 석상이 바로 세계 최초의 등대로 알려진 이집트 파로스 등대의 장식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파로스 등대, 이건 기원전 3세기에 고대 이집트의 계획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오랫동안 고대 지중해에서 무역과 문화, 예술,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기록상 남아있는 이 파로스 등대의 높이는 오늘날 40층 빌딩에 맞먹는 120에서 140m라고 합니다. 아니, 당시의 기술로 어떻게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웠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릴 정도입니다. 이 역사 깊은 등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랑 이슬람의 투쟁 사이에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어요. 게다가 1307년경쯤 지진의 여파로 아예 무너졌고요. 이후에 존재가 잊혀져 가던 중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이 장식품의 일부가 해저에서 발견이 된 상황이죠. 이 의미는 굉장했습니다. 어라? 그럼 바다 밑에 역사를 지닌 또 다른 찬란한 유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곧 수중 고고학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프랑스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 이 사람은 굉장히 거침없는 탐험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판 인디아나 존스라고 불렸을 정도죠. 1995년 그가 이끄는 발굴팀이 본격적으로 이집트 북부 바닷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전설 속의 도시 헤라클레이온 역시 바다 밑에 잠겨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다른 고고학자들에게 이건 아주 무모한 탐험이었어요. 아니, 도시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데 더군다나 그 증거를 바닷속에서 찾겠다? 글쎄요, 어디 한번 해봐 하는 식으로 다들 고디오를 비웃었죠. 그런데 이 작업이 다행히 마냥 헛수고는 아니었습니다. 발굴 3년 만에 해적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함대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 함대가 지난 1798년 나폴레옹이 이끌었던 오리엔트호였어요. 이게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배가 그대로 침몰을 했는데 무려 200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리엔트 함대 안에는 전쟁에 쓰였던 온갖 무기들 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가 발견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아마추어 수준의 명성이었던 고디오에게는 이 발굴을 계기로 일약 스타로 주목받게 돼요. 게다가 보물을 찾았으니까 주머니도 두둑해졌겠죠.
하지만 그건 탐사의 일부였을 뿐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디오는 여전히 심해 어딘가에 전설의 도시가 잠들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 그렇게 5년이 지난 2000년의 어느 날, 고디오 발굴팀은 여전히 이집트 북부 바닷가 근처를 계속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때처럼 신락 같은 희망으로 바다를 뒤지던 그때 깊은 해저로 내려갔던 다이버 한 명이 급히 올라오더니 고디오를 호출합니다. 그 역시 장비를 챙겨 들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죠. 잠시 후 뿌연 시야 속에서 무언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돌덩이 같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죠. 이목구비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 그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농업의 신 하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고디오는 정말 온몸에 전율을 느꼈죠. 기록에 따르면 하피 석상이 묻혀있던 그곳이 바로 전설 속의 도시 헤라클레이온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발굴팀이 직접 찍었던 영상을 보실까요? 이 석상입니다. 와, 이게 바다 밑에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건데 너무 신기한데요. 얼굴이 서서히 보이고 있죠. 석상의 목 부분은 지금 좀 잘려서 훼손이 되어 있네요. 와, 이게 바다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대 유물들을 처음 발견한 다이버는 정말 심장이 엄청나게 뛰었을 것 같은데요. 이후 석상은 이 사진처럼 발굴팀에 의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기의 발견이었죠. 그런데 이곳이 헤라클레이온 도시가 있던 곳인지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근처에서 또 다른 석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엔 토니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인들이 헤라클레이온을 부르던 옛 이름이었다라는 게 추후에 밝혀지죠. 그동안 고고학자들이 헤라클레이온과 토니스를 각각 두 개의 다른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와 이집트 각각의 언어로 불려서 달라진 것뿐이지 결국은 같은 도시라는 게 밝혀져요. 그렇다 보니 왜 여태까지 이집트에서 헤라클레이온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지 그 의문이 풀리게 되죠. 고디오 발굴팀의 탐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해저 도시에 수몰된 게 단순히 석상 몇 개 정도가 아니었어요. 화려했던 생활상을 보여주는 저택, 사원, 거대한 조각상과 항만 시설까지 거의 이 도시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고요. 도로는 지금도 건져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26대 파라오의 유물과 여신상, 스핑크스 두상까지 말 그대로 해저의 보물천지였습니다. 보존이 너무 잘 돼 있었는데 바다 밑에 정말 하나의 도시 전체가 온전히 잠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집트 정부에서도 이렇게 도시를 발굴해낸 건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무려 15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헤라클레이온. 탐사를 하면 할수록 이 도시의 엄청난 규모와 역사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발굴팀이 제대로 탐사를 한 부분은 전체 규모의 고작 5%에 불과하다고 해요. 따라서 앞으로 이 유적을 완전히 발굴하는 데에는 수년이 좋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통째로 바다 밑에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건 지진입니다. 헤라클레이온 이 도시를 살펴보면 유적에서 발견된 성벽 그리고 기둥들이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즉 도시가 어떤 물리적인 힘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후에 지진이 계속되고 또 쓰나미가 오게 되면서 해수면이 점점 올라왔고요. 반대로 지반은 낮아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렇게 바다 밑에 수장됐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1500년 전에 대지진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도시를 둘러싼 땅 전체가 해저로 폭삭 가라앉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바다에 쏙 가라앉은 건 헤라클레이온 이 도시만이 아니었어요. 끈질긴 탐사를 하던 고디오 발굴팀이 인근 바다에서
연이어 메노우티프라는 또 다른 도시도 발견해낸 겁니다. 이 도시에 대한 기록은 그저 그리스 여행기 같은 고문서에만 있던 건데 고디오 발굴팀의 끈질긴 탐사 끝에 결국 찾아낸 거죠. 실제로 이 두 도시의 발견은 이집트 투탕카멘 왕릉 발굴과 거의 비교가 될 정도로 고고학에서는 아주 새로운 역사를 쓰는 엄청난 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고학이다 라고 하면 보통 땅을 파거나 또는 밀림을 해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디오 발굴팀 이래 20세기에 와서는 수중 고고학이 큰 힘을 받게 되면서 발전하게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구는 육지보다 바다의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수중 고고학자들은 지구 표면 70%를 덮고 있는 이 바다 아래 여전히 수많은 유물과 도시가 묻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저조차도 괜히 흥분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해저 도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탈리아의 바이아라는 도시 해안가 근처에서 엄청난 유물이 발견되어 놀라운 일이었죠. 가서 보니까 석상들은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이 되어 있었고요. 도시의 바닥들 역시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기록을 보면 이 도시가 현재의 라스베가스 같은 향락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족들이 유흥을 즐겼다는 건데 그런 도시답게 바닷속에는 고급 호텔, 조각상, 신전들이 늘어서 있었고요. 모자이크 그림이 막 이렇게 놓여진 온천도 발견됩니다. 여기는 1700년 전 일어난 화산 폭발의 여파로 바다 밑으로 폭삭 가라앉았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도시 외에도 과테말라, 그리스, 이스라엘 등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장된 고대 도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사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과 또 누군가의 끈질긴 의지 덕분에 우리는 인류가 다 알지 못했던 수많은 미스테리를 해결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심해 속에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고대 도시와 유물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지 너무도 궁금한데요. 현재 알려져 있는 해저 도시는 지구 해저 규모의 고작 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바닷속 깊은 곳에서 잃어버린 도시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